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호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줄 장군입니다. 수험생활 내내 교감신경 흥분시키다가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제발 긴장 속에서 여유로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여유로움 속에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부교감신경을 자극시켜주기 위해서 오늘도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138페이지 1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신경계 3점짜리 테스트, 그죠? 이번 강 넘어왔으니까 요거 하고 호르몬, 여러분들 엔돌핀 돌게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은요, 신경계에 의한 자극의 수용과 반응 경로를 나타낸 거고, 나는 뉴런 A의 축삭돌기죠. 축삭돌기 뉴런 여기 감각 뉴런의 축삭돌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 나트륨이 오아시다다 하고 들어오고 있네요. 이거 흥분이 생기고 있는 거네요. 그럼 나트륨 이온의 유입, 나트륨 이온의 유입에 의한 탈분극 활동전이 흥분 생성, 기억나시죠? 흥분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흥분이 생겼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겁니다. 기억, 뒤에 흥분이 전달되면 방방이 수축한다. 가만. 뒤에 요거는 지금 무슨 신경이죠? 척수에서 나오면서 앞에가 짧고 뒤에가 길어. 교감이네요. 교감이 흥분한다라는 건 교감은 싸울 때니까, 그죠? 싸우고 도망갈 때 오줌 마리면 안 되니까 방광이 이완돼서 많이 오줌을 담아놔야 돼. 좋습니다. 기억 틀렸습니다.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방광은 이완됩니다. 피부 수용기 역치상의 자극이 주어지면 슬러시 끊어. 빨리 끊어 주세요. 자, A에서 나와 같은 이온 이동은 중지된다? 무슨 소리! 이게 흥분인데, 예? 여기 피부 수용기 역치상의 자극이 주었으면 흥분하는 거니까 흥분해서 이제 이런 경로로 이제 일어나겠죠. 흥분, 바로 나트륨 이온의 유입이 일어나야 됩니다. 틀렸고요. 디귿, B에서 나와 같은 이온 이동이 일어나 활동전이가 발생하면, 즉 나트륨의 유입에 의해서 활동전이가 발생하면, 됐죠? 거기 끊어주세요. 슬러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후에 C에서도 나와 같은 이온 이동이 일어난다. 뭐 다른 조건 없죠?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조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감각에서 이렇게 전달해서, 그렇죠? C까지 온다 이런 뜻입니다. 네, 좋습니다. 디귿만 맞게 되네요. 2번 갑니다. 그림자는 뇌와 척수에 의한 심장 박동 조절 경로를. 자, 2번 살짝 별표. 2번 살짝 별표. 빨랑빨랑. 자, CO2 농도 변화 수용기다. 여러분들 CO2 맛을 느낄 수 있는 뇌가 있습니다. 대뇌일까요? CO2 맛? 자, 공기 중에 있는 CO2 맛은 느껴지나? 사이다에다가 설탕을 빼면 CO2 용액 맛. 그죠? 그러니까 CO2를 맹물에다 CO2 잔뜩 넣고 나서 이제 설탕 넣으면 이제 사이다 그게 되는 게 그런 거 비슷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CO2 맛이 좀 나긴 나겠다. 그러나 우리 몸 안에서 CO2 맛을 느끼는 뇌는 연수입니다. 잘 들으세요. CO2가 많아지면 연수가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네? 안 되겠다. 너 좀 빨리빨리 좀 움직여가지고 내보내라. 그래서 호흡과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줘. 쭉 교감신경은 척수 중간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쫙 뻗어나오게. 자, 너 빨리 흥분해! 교감신경 흥분하니까 여기서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 나가니까 박동이 빨라지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한번 볼까요? 이 자료 잘 눈여겨보세요. 별표 쳤습니다. CO2가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얘가 수용을 하는 수용기구, 그죠? 그것을 흥분시키는 거죠. 얘를 따라서 여기다가 감각을 전달하는 거니까 A가 흥분한다는 얘기고요. 당연한 얘기고. 또한 CO2 농도가 많아지게 되면 될수록 누가 흥분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방금 교감이에요, 부교감이에요? 그렇죠? 교감이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교감이 되는 거예요. 얘는 반대니까 부교감. 그렇죠?
교감이니까 C, 부교감이니까 B. 됐습니다. 기억 1은 B다. 1은 C입니다. 1은 C. 기억 틀렸군요. A의 흥분 빈도가 증가하면 C의 흥분 빈도도 증가하는데, 자, 즉 CO2 농도가 많아졌어. 야, CO2가 너무 많아. 우리 몸에 너무 많아, 이산화탄소. 그러면 야, 빨리 흥분해. C의 흥분 빈도가 증가하니까 맞습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한다는 얘기죠. 이거 혈중 CO2 농도가 증가하면 끊어. 슬러시. CO2 농도가 증가하면 둘 다 CO2 농도가 증가하면 A에서 발생하는 활동전이 흥분 빈도라고 그랬으니까 활동전이의 빈도가 증가하는 거죠. 빈도. 활동전이의 크기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활동전이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빈도가 증가한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활동전이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크기는 그대로고 빈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해야겠죠. 좋습니다. 이거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그림과는 위에 연결된 자율신경에 속하는 뉴런. 자, 여러분들 중추 누구죠? 소화운동과 소화액 분비의 중추 누구죠? 심호소, 연수 심호소, 심장, 호흡, 소화, 연수가 되는 거죠. 됐죠? 연수에서 부교감 신경을 흥분시킨 겁니다. 그죠? 연수에서 부교감 신경을 흥분시켰더니 얘가 말단에서 누가 나와? 아세틸콜린 나와서 여기 잘 수축합니다. 수축력 세고 그냥 막 소화가 잘 돼. 그러니까 여기 혈액이 모이니까 그냥 뇌는 혈액이 줄어들어서 그치 밥 많이 먹고 나니까 아이고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거 바뜨거나 이거 부교감 신경이죠. 부교감 신경 흥분하면 여기 노르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 나와서 억제됩니다. 연동 운동이 잘 안 일어나요. 소화가 잘 안 일어나죠.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에서 A의 조절 중추는 누구다? 그렇죠. 위장과 관련된 위장 운동의 조절 중추는 연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군요. 나에서 작을 가한 뉴런은 누구다? 가만히 pH 변화를 일으키는 거 위 속에서 누가 나와? HCl 위산이 나오네. 염산이 나오네. 따라서 pH가 낮아진다. 아하, 염산 분비량 즉 위액 분비량이 증가하면 pH가 낮아지는 거니까 위액 분비가 촉진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건 소화가 잘 되게 하는 거니까 누구? 부교감신경. 알겠죠? 부교감신경.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을 과학자들은 이제 부교감신경의 활성화 이렇게 꼽습니다. 교감신경을 너무 많이 활성화시키지 마세요. 하루 중에서도 긴장의 연속보단 릴렉스. 소화도 잘 되고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그 명상 좀 흥분하지 마시고 안정을 그리고 이 머리에서 막 알파파 막 베타파 뭐 하여간 이런 그런 거 있어요. 공부 잘 되는 그 뇌파가 막 나와. 역시 좋아. 부교감신경. 자,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나에서 자극을 가한 뉴런은 위액이 잘 나오게 하는 거니까 그쵸? 요거 부교감신경 흥분시키는 거예요. A예요.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A와 D 말단에서는 모두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뭔 소리입니까? A의 말단 아세틸콜린, C의 말단 아세틸콜린, 그다음 B의 말단은 부교감 신경 말단 아세틸콜린. 바뜨거나 D에서는 노르아드레날린 또는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틀렸습니다. 1번 답. 4번. 자, 4번을 보시면 이제 경로 문제입니다. 경로. 이것도 이 신경계 파트에서 신경계 단원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유형입니다. 요거는 아뜨거 반사죠. 아뜨거. 좋습니다. 척수 반사, 무조건 반사입니다. 요거는 그쵸. 눈으로 보고 물이네 해서 척수를 통해 손이 나가는 거야. 그죠? 이렇게 척수 이 옷이 이래서 그리기 좀 그러네요. 자, 이건 대뇌 의지대로 움직이는 수위 운동이고 이거는 그쵸? 요거는 척수 반사, 무조건 반사입니다. 기억? 무조건 반사는 모두 가와 같은 반응 경로를 따른다. 무조건 반사 동그라미 치세요. 얼굴 쪽에 관련된 거 연수 반사 있고요. 눈과 관련된 거 중뇌 반사가 있습니다. 그다음 몸 쪽에 관련된 거 도피 반사
그 다음에 배변, 배뇨, 적분비, 땀분비, 엔드, 무릎 반사까지. 그게 척수 반사입니다. 됐죠? 이게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 대표적인 무조건 반사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침분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침분비. 혓바닥에다가 여러분들 레몬즙을 딱 한 방울 떨어뜨리면 침이 질질질질 흘러요. 그건 뭐야? 혀에서 감각된 게, 혀에서 감각되죠? 혀. 어디로 가는 거야? 연수로 갑니다. 뭐 신 걸 느끼는 건 대뇌에서 느끼는 거고 신만 느끼는 건. 하지만 연수가 흥분시키는 건 누구야? 부교감 신경을 흥분시키죠. 부교감 신경 알죠? 앞에 길고 뒤에 짧은 거. 얘는 연수고요. 부교감 신경이 침샘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침이 질질질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경로. 이것도 무조건 반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침분비, 기침, 재채기, 하품 이런 것들. 기억 틀렸군요. 가의 반응 속도는 나의 반응 속도보다 빠르다. 그렇지요. 아 뜨거! 디귿.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방에서 손으로 버글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찾아 전기불을 켜는 반응.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은 요건 이제 기능을 못 한다는 얘기고. 손에서 척수를 타고 들어가서 다시 내려와서 손을 움직여줘야 돼. 눈을 타고 들어가는 경로가 아니라, 즉 뇌신경이 바로 이게 시신경이죠. 시신경. 눈에서 바로 들어가는 건 뇌신경이 아니라 척수신경을 통해서 척수로 들어갔다가 대뇌에서 움직여라 해서 또 척수에 통해서 척수신경으로 나오는 거야. 알겠죠? 경로가 달라요. 네. 그래서 D가 틀렸습니다. 넘겨주세요. 대체로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개념 확실하게 해주시면 문제 적용시키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무릎 반사 시, 무릎 반사는 제가 항상 강추하는 거니까 살짝 별표. 스몰 스타. 자, 다시 근육 기억을 뭐라고 그래? 대퇴근. 위에 있는 이 허벅지 근육. 이 허벅지. 야, 대퇴근. 어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근육을 오금근. 아유, 왜 이렇게 중심을 못 잡니? 너 손에 제대로 안 할래? 손에? 자, 그래서 여기가 대퇴근, 여기가 오금근. 무릎 반사는 그쵸? 이렇게 감각 뉴런이 후근을 통해 들어가서 운동 뉴런과 바로 만나죠. 그러면 대퇴근을 이 운동 뉴런이 수축을 시키면 다리가 들어 올려지고, 반대로 이쪽은 억제시켜줘야죠. 오금근은 가만히 있어라.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활동적인 빈도입니다. 정상적인 경우가 이거고요. 요건 좀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빨라진다는 얘기야. P는 활동적인 빈도가 좀 더 짧아진다는 얘기고, 빨라진다는 얘기고, 많아진다는 얘기고, Q는 느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기억 T1일 때, T1이 뭐야? 나트륨 이온 농도 여기. 자, 항상 always 나트륨 이온은 항상 바깥쪽에 많습니다. 이 신경의 바깥쪽, 신경의 바깥쪽에 많습니다. 어느 신경이든. 알겠죠? 기억 맞습니다. 가에서 자극을 줬을 때 기억에만 영향을 주는 뉴런은 지금 요거. 대퇴근에 영향 주는 건 감각과 바로 운동. 두 가지 뉴런이죠.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무릎 반사할 때 대퇴근에 영향 주는 뉴런이 두 가지야. 연합 뉴런이 없다라는 게 좀 특징이야. 알아두세요. 이건 맞고. 이거 A에서 발생하는 활동전의 빈도가 증가하면 끊어져. 슬러시. A에서 발생하는 활동전의 빈도가 증가하면, 즉 A의 자극이 점점 강하게 주어지면 B의 활동전의 빈도는 얘는 증가해서 이 근육은 수축시키는 겁니다. 증가해야 되니까 얘가 증가하면 당연히 B도 증가해야 되니까 활동전의 빈도가 증가하는 쪽은 그렇죠. 이렇게 Q 쪽으로 짧아지게 되는 거죠.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활동전이가 생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P 쪽으로 일어납니다. P와 같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6번으로 갑니다. 요거는 부교감. 기내 부교감. 요거는 교감. 짧네. 가만히 보면 소장이 연결된 자율신경입니다. 미졸족. 소장 근육 운동의 수축력 변화. 미졸족. 가만히 있어봐. 갑자기 소장이 왜 나왔지? 소장이 왜 나왔을까? 어깨. 요새 등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요새 경기가 많아가지고 하루에도 그냥
6시간, 7시간, 8시간을 등판하니까 아우! 저는 수업을 이제 등판이라고 합니다. 왜? 계속 필기하니까 그림 그리죠, 주로. 어깨를 쓸 일이 많아. 그래서 어깨가 좀 통증이 오네. 유현진 마음을 알 것 같아. 이 소장에 여러분들 그 연동, 그 다음에 분절 운동이 수축이 되면서 이제 계속 음식물이 섞이잖아요. 그거 느껴지시나요, 혹시? 밥 먹고? 밥 먹으면 연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 소장? 나만 느껴지나? 이게 원래 일어나고 있는데 느껴지면은 좀 정신이 이상한 거래요. 저도 느껴요, 저 정신 이상한 거. 굉장히 예민한 거지. 근데 이제 교감신경 흥분하면 이게 억제되니까 거의 수축이 일어나지 않고요. 부교감신경 흥분하면 소화 잘 되는 거잖아요. 부교감신경은 평화롭고 안정을 찾았을 때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침도 잘 나오고, 그렇죠? 싸울 때 말고요. 그래서 부교감신경 흥분하면 이제 수축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수축력이 강해지는 건 부교감신경 흥분했을 때예요. 그래서 부교감신경. 그다음에 이거는 교감신경. 됐죠? 기억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될 때 나와 같은 변화가 나타난다. 여기서 부교감신경 말단이니까 아세틸콜린이 막 분비되면 오아시다냐 쭈물럭. 그쵸? 맞습니다. 니은의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감소할 때 이게 무슨 뜻이야? 끊어주세요. 슬러시 뭐뭐 할 때 딱 끊어줘. when, as, 오케이. 자, 니은의 활동전이 빈도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이쪽이 억제된다는 얘기죠. 교감신경이 억제되니까 얘가 억제될 리가 없죠. 억제되지 않는데 얘는 지금 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 얘가 흥분했을 때 이게 억제되는 건데 얘가 흥분 안 했다고 그랬는데 왜 흥분합니까? 그죠? 니은 틀렸어요. 지금 운동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된다. 운동, 싸움, 긴장, 공포 이렇게 교감신경이 운동할 때도 흥분되거든요. 교감신경. 그래서 운동할 때 소화 잘 안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운동할 때는 이와 같이 됩니다. 맞습니다. 넘겨주세요. 7번. 간은 중추에 연결된 네 종류의 말초신경 A부터 D를 나타내는 것이다. 잠깐만. 6번 다시 갑니다. 6번 다시. 오케이. 별표 살짝. 이 그래프 때문에 이 그래프 눈여겨보란 뜻이에요. 넘겨주세요. 7번. 자, 네 종류의 말초신경 A부터 D를 나타냈다. 이것은 감각, 이것은 교감. 왜? 중추로부터 짧고 길고 하니까 교감, 부교감. 절전이 뭐냐? 중추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으면 절전소묘가 되는 거야. 절전소묘. 얘는 또 뭐야 이거? 이거 운동. 그러니까 BD는 자율, AC는 체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눈. 네, 좋습니다. 기억, 구심성 신경은, 감각신경은 A다 맞고, 니은. B가 흥분하면 기억과 같은 변화가 나타난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동공이 확대되니까, 그쵸? 맞습니다. 디귿, 격렬한 운동을 할 때는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량이 증가한다. 아세틸콜린이 아니죠. 운동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거죠.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 말단에서 노르아드레날린 또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이 나와서 운동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얘가 흥분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네. 따라서 디귿은 틀렸다라는 거. 격렬한 운동. 교감신경 흥분합니다. 자, 라스트 손해, 토끼의 손해와 관련된 실험이죠. 자, 이 문제를 저는 보면서 좀 외람되지만 우리 인류를 위해서 많은 동물들이 실험에 의해서 사라지고 죽어가고 했습니다. 잠시 좀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자, 저도 사실 대학 때 상당히 많은 동물들을 제가 뭐 직접 그런 건 아니지만 마취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해부도 하고 실험도 하고 했습니다. 그 기억이 좀 떠올라요. 토끼. 자, 토끼 손에 관련된 거 5일 동안 스피커 소리를 어쩌고 저쩌고 문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친구랑 이 실험 해보세요. 친구 딱 그 라디오 아니 뭐야 그 저 카세트 딱 소리 들려주고
이렇게 친구가 앞에 있고 친구가 눈에다가 이제 바람을 부는 거야. 바람 부는 기계가 없으니까 입으로 불어야겠지, 그지? 그러면 야, 나 눈 안 깜빡일 거야. 이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깜빡이게 되잖아. 바람이 불면 깜빡이게 되잖아. 이 자연스러운 깜빡임이 이제 중뇌라고 하면은 그냥 외부에서 자극이 와서 이렇게 깜빡이는 건 이제 연수가 하는 거다. 이렇게 단서에 나왔잖아요. 그죠? 얼굴 쪽 자극에 대해서 무조건 반사하는 건 연수가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걸 이제 계속 한 거예요. 소리와 더불어 소리 주고 뿌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실험 2번에서 보니까 그냥 뭐야. 아니, 바람은 안 줬는데 소리만 들려준 거야. 바람도 안 불었는데 소리만 들려줬는데 눈을 깜빡인 거야. 속았지. 바람 안 불었는데 속았지. 토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이 이렇습니다. 그 뭐 여러분들 많이 아는 개 실험이 있어요. 개. 파블로프의 실험이 있는데 그 개는요. 종치고 밥을 주고 종치고 밥 주고 종치고 밥 주고 종치고 밥 주고 종치고 종만 쳤어. 근데도 침을 질질 흘려. 종 쳤더니 침 질질 흘려. 아이 재밌네 이거. 종만 쳤는데 침을 왜 흘려 이 자식이. 이게 이제 밥 주는 줄 아니? 이 자식. 계속 나중에 종 치니까 이 녀석이 이제 안 주는 거 알아. 그리고 침도 안 흘려. 이게 이제 실생활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그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그 계속 반복되는 자극에 대해서 이 서서히 뇌의 기억이 되는 거죠. 학습이 되는 거죠. 그죠? 뭐 저 같은 경우 뭐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다. 그냥 뭐 이렇게 저녁에 이제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 배고프면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저녁에 이제 끝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식사할 때 이제 삼겹살에 이렇게 소주 한잔 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배고프면 소주가 생각나. 적절한 예야 이게? 어쨌든 계속 반복된 그런 학습들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반사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약간의 그 무조건 반사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실험을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 실험 3번을 봤더니 요거 대조 실험이 대조군 요거는 실험군. 그죠? 정상하고 비교를 했더니 손해가 제거됐더니 깜빡이질 않는데 소리에 의해서 눈을 깜빡이는 성공률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손해가 바로 깜빡이는 역할까지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배운 손해의 기능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생명과학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뇌라든가 아니면 뭐 호르몬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 있는 모든 이 생명과학적 내용은 일부만 교과서적으로 공부해서 수능에 출제하는 거지. 그 외적인, 교과 외적인 더 심오한 그런 것들은 정말 다양해요. 정말 버라이어티해. 우리 뇌가 각각의 뇌들이 하는 역할이 딱딱딱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 말고도 좀 더 다양한 역할 그런 것들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요거는 얘 이렇게 분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내게끔 이제 공부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 손해의 균형 감각 아닙니까? 맞아요. 그건 외우시고 있어야 되고 요건 실험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판단하시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팁을 드렸으니까 자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 실험이라서 바람 자극에 의해 눈을 깜빡이는 반응은 대뇌가 생각을 하는 거야. 바람이 불었어? 그러면은 눈을 빨리 감아야지. 이게 아니죠. 그냥 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뇌하고 상관없는 무조건 반사입니다. 자, 실험 1에서는요. 실험 2와 3에서 소리만 들려도 눈을 깜빡이는 반응은 2하고 3에서 이렇게 지속되는 게 아니지. 소리만 들려 계속 쭈쭈쭈쭈 삐 한다고 해서 계속 눈 깜빡이는 게 아니라 깜빡이다. 눈 바람 안 오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람 안 오네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실험 3에서 손해는 소리에 의해서 눈을 깜빡이는 관여한다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아시겠죠? 눈 깜빡임.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또 하나의 이제 기능을 알아보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42페이지 호르몬을 좀 들어갈게요. 142페이지 이제 호르몬 들어갑니다. 호르몬에서 이제 한 문제가 수능에 출제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는데, 일단은 암기를 좀 필요로 합니다. 일단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을 내분비샘이라고 하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호르몬 내분비샘 명칭과 그리고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지 알아두시고요. 이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이동해서 작용하는 기관을 우리는 표적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표적기관 가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까지 철저하게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개념은 정교한 개념입니다. 오개념 안 되고요. 두리뭉실 아닙니다. 정교한 개념으로 수능 만점을 약속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부탁. 정말로 나름대로 열심히 만든 작품, 저의 수능 개념, 기웅이 오빠의 달콤한 생과일 수능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2강, 23강일 겁니다. 항상성 유지 1, 2. 됐죠? 여긴 개념을 좀 반복해 줘야 되니까 거기 듣고 오세요. 저 기다릴게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기다리는데 상당히 전 가만히 있질 못하네. 저의 지병이 있어서. ADHD? 자, 이제 듣고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 142페이지를 펴놓고요. 자, 이 호르몬이라는 게 뭐냐? 그 지난 강에서 여러분들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걸 배웠어요. 이런 신경계에서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이제 전달을 해주는 물질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그래요. 뭐 잉글리시로는 뉴로트랜스미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세로토닌, 마음의 안정을 갖다 주는 거, 기쁨, 엔돌핀, 뭐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뭐 흥분이라든가 기억, 학습, 뭐 이런 거, 아세틸콜린, 이게 다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 배워야 될 것은요, 시그널입니다. 시그널, 신호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 호르몬이라는 말이 이제 그리스어에서 이제 흥분이나 자극 이런 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포를 흥분시키고 자극시켜 가지고 신호를 전달해 준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온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게 딱 가고 있는 물질이 바로 뭐냐면 혈액입니다. 혈액. 그래서 혈액에 실어가지고, 혈액에 실어서 야, 너 이런 기능 좀 해줄래? 라고 하는 겁니다.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이걸 좀 소개 좀 할게요. 자, 이걸 소개 좀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제가 뭐 그린 거죠? 제가 뭘 그렸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맞추신다면 올해 1등급 만점 대박이다. 짜자잔짠. 뭐죠? 텔레파시 보내줘? 자, 맞추신 분들도 있고 틀리신 분들도 있는데, 여기는 칠판의 아래, 여기는 위. 위입니다. 위장이야. 스토머크. 그죠? 원래 음식물이 안 차 있으면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모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위장이 진짜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은 것처럼. 여기 음식물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부푸는 건데, 얘는 왜 부풀었지 근데? 자, 위에는요 위샘이 있습니다. 위액을 분비하는 위샘이 있고 위에 근육이 있어요. 위에 있는 근육은 민문이근으로서 내장근입니다. 다시 무슨 근? 민문이근으로서 내장근이고요. 따라서 체성신경이 분포하지 않고 누가 분포한다고 보시면 돼요. 누구에 의해서 명령을 받아들인다? 그쵸. 교감, 부교감, 자율신경에 의해서 이 근육의 움직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짧고 뒤에 길다. 앞에 길고 뒤에 짧다. 자, 이것을 A신경, B신경이라고 한다면 A는 교감, B는 부교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A는 척수인제에서 나오게 되고 뻗어나오고 B는 이제 연수에서 뻗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의 중추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시작되는 이 위장, 소화기관의 운동의 중추, 소화기관, 소화운동의 중추가 누구죠? 연수죠, 연수. 심호소! 심장 박동, 호흡, 운동, 소화작용, 심호소! 연수, 심호소! 예, 좋습니다. 심호소. 자, 연수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면은요, 교감 말단에서 노르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 찍찍찍 나가면 위액 분비가 억제됩니다. 움직임도 둔화돼서 소화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제발 좀 교감신경 흥분시키지 말라고 그랬죠? 긴장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릴렉스, 요게 흥분되면은 위액 분비가 찍찍찍찍찍 잘 되면서, 그러면서 예, 주물럭 연동 운동도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요, 이거는 신경계입니다. 얘네들은 신경계에 의한 조절이에요. 신경계에 의한 조절. 그러니까 신경계에 의한 조절은요, 참 국소적이고요. 일부분만, 그죠? 일부만 국소적으로 그 부분이 있어요. 좀 빠르지만 좀 일시적입니다. 일부만 일시적으로. 빠르죠. 좀 신속하긴 합니다. 요게 이제 신속하지만 일시적이다. 예. 요렇게.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음식을 딱 입에다 딱 넣어가지고 혓바닥에 딱 닿는 순간부터 혀에 있는 감각신경이 연수에다 딱 주니까 부교감신경 흥분시켜서 위액이 나오는 거야. 침도 나오지만 위액도 나와. 그러니까 딱 넣는 순간 위액이 콸콸콸콸 나오는 거야. 굉장히 신속해. 그래서 그냥 입에다 맛만 봤다 그러면 위액이 막 나오니까 속이 쓰린 거야. 배고파, 빨리 줘. 맛만 보지 마시고 딱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반대로 여기에 대해서 좀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을, 오랫동안, 그죠? 지속적으로, 예, 나오게 하는 것. 느리게? 오케이. 지속적으로, 느리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왜? 음식물이 여기에 한 3-4시간 있을 수 있잖아. 2-3시간 이상. 그죠? 그러니까 신경계로 이건 잠깐 반짝 위액이 나오게 하는 거지만, 그렇죠?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느리게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바로 호르몬입니다. 음식물이 딱 들어갔다. 위벽을 자극 줬다. 위벽을 자극 주면 이제 이 위벽 세포가 왔구나 하면서 신호를 받아서, 그렇죠? 호르몬을 혈액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 하트로 갑니다. 자, 우리 순환계 배웠죠? 자, 위벽 세포, 여기 이제 내분비 세포가 있는 거야. 호르몬을 보내. 그 호르몬 이름 알려줄까? 예, 가스트린이라고 그래요. 가스. 위에 가스 차면 트림한다. 가스트린 호르몬이 와시다다! 그러면서 나와요. 나와가지고는, 예, 색깔 좀 달려야겠네요. 자, 하트에 대정맥 들어가고, 뭐, 애간 우심실에서 폐를 거치고, 좌심실에서 대동맥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그쵸. 위의 표적세포를 자극합니다. 위의 표적세포를 자극하면은, 그쵸. 위샘세포를 자극하면 여기서 찍찍찍 계속 나와. 지속적으로. 느리게. 오랜 동안. 자, 이게 바로 호르몬이라는 거야. 위액 분비 촉진 호르몬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렇게 신경계에 의한 이런 작용과 호르몬에 의한 이런 작용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알게 모르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르몬은 상당히 놀랍게도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분비돼서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 개념 때 이 호르몬의 특징들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해드렸고, 그것들이 이제 어떤 종류들이 있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들의 교재에 이제 142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142페이지. 142페이지 그 사람의 내분비생과 주요 호르몬 한번 그림 볼까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뇌에 이제 송과선이라는 게 있어요. 송과선. 요건 이제 교과 외적인 얘기지만요. 송과샘 또는 송과선인데 거기에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게 나와. 멜라토닌. 이 멜라토닌이라는 이 호르몬도 나오는데요. 얘는 수면 촉진 호르몬입니다. 수면 촉진 호르몬. 요런 걸 알면은 잘 활용할 수 있어.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팁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요 얘기를 꺼내는데, 이 멜라토닌은 수면 촉진 호르몬인데 언제 많이 분비되기 시작하냐면요. 빛의 양이 줄어들 때 많이 분비됩니다. 빛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어두워지면 멜라토닌 분비량은 증가해요.
따라서 잠들기 직전에는요,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 이런 밝은 불빛을 좀 삼가해 주면은요, 서서히 얘네들 분비량이 증가해서 서서히 이렇게 분비량이 증가하게, 그러니까 잠을 자게 되는 거죠. 숙면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요, 요게 이제 젊은 시절, 여러분들하고 저처럼, 젊은 시절은요. 아니, 20대? 자, 이렇게 10대나 20대 같이 젊은 시절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늦은 밤에 나오기 시작해서 아침 늦게까지 분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12시가 넘었는데도 말똥말똥하고 1시가 됐는데 말똥말똥한 건 아직 멜라토닌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12시나 1시, 2시 막 그때 이제 멜라토닌이 이제 막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잠들기 시작하니까 아침에 깼어. 학교 가려고. 뭐 6시, 7시 깼는데 미치겠는 거야. 안 깨. 얘가 아직도 나오고 있는 거지. 언제까지 나오냐? 한 9시, 10시까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오전 내내 그냥 헤매는 거야. 이게 이제 젊은 시절에 이 멜라토닌의 일반적인 분비량이래. 그래서 그럼 이런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멜라토닌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 얘가 말을 들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럼 학습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짜면 되죠. 즉 잠들기 전에 밤에는 암기 과목 위주로 학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잠들기 직전에 말똥말똥하고 또릿또릿하거든. 그때 머리에 이제 암기한 것들은 자면서 쏙쏙쏙 저장이 되니까 완전히 다음날 그냥 새록새록 하는 거야. 자, 벼락치기 하면서 했던 기억들이에요. 제가 또 과학적으로도 맞고요. 자기 전에 밤에는 암기 과목 위주로. 그리고 이 기웅이 오빠의, 그쵸? 제가 여러분들 마음껏 들어라 했던 그 mp3 알죠? 제 그림 노트 가지고 이렇게 펼쳐놓고 그냥 듣기만 해도 쏙쏙쏙. 최고 아닙니까? 그리고 아침에 잠이 안 깨 이럴 때 암기 과목 하면 안 돼. 머리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수학 문제 푸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알고 있는 그 공식이나 이런 걸 적용시키는 것들을 그렇게 하는 거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멜라토닌. 근데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이 멜라토닌의 분비가 점점점 빨라진대. 이 생체 시계, 생체 주기가 이게 얘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점점점 빨라지니까 한 8시나 9시 됐는데 밤에 9시 뉴스도 하는데 그거 막 졸아. 그러면 늙었다야. 나도 그러는데. 자, 어쨌든 그리고 나서 새벽 한 3, 4시쯤 깼는데 말똥말똥이야.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은 경우 이제 새벽잠이 없으시다 뭐 이러는데 이것도 역시 멜라토닌과 관련된 겁니다. 아시겠죠? 예전에 그 이제 땅 속에 이제 뭐 사고 때문에 땅에 깊숙한 데 이제 묻혔다가 거기서 이제 구조된 한 10며칠 있다가 구조가 됐을 거예요. 구조가 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한 2, 3일 정도? 한 3, 4일 정도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10며칠이 지난 거야. 왜 그랬을까요? 그 깊은 땅 속에서는 그쵸, 어둠만 있어요. 어둠 속만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콸콸콸콸콸콸콸 나오는 거야, 멜라토닌이. 그러니까 잠깐 잠들었다고 생각했지만 깨니까 막 12시간, 10시간 뭐 몇 시간 지나간 거겠지. 14시간 막 이렇게 지나갔겠지. 근데 본인은 잠깐 잔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라는 건 상당히 소중한 여러분들의 그 호르몬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졸릴 때 어떻게 깨야 되느냐. 그렇죠? 이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빛의 양이 많아지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납니다. 자, 그걸 이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제가 팁을 드린다면 바로 이거죠, 이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강의실이나 아니면 교실에 있습니다. 각 그 건물마다 있습니다. 이제 플래시, 그죠? 손전등이라고 그러는데 요것은 이제 재난 시에 정전됐을 때 이제 사용해라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평상시에도 이제 생활 속의 지혜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빛의 양을 늘리면 멜라토닌 양을 줄여서 정신 번쩍 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에서 깰 수 있습니다. 학교 수업 시에 너무 졸려요. 그럼 쉬는 시간에 이걸 빼셔요. 이걸 딱 빼신 다음에 자기 눈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돼요. 자, 갖다 대시면은 멜라토닌 잠이 깨는 거죠. 그렇게 활용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떠십니까? 잠이 깨십니까? 지금 졸리신 분 잠이 깨시나요? 네, 좋습니다. 별짓 다 하는구나. 요거 그럴 때 쓴다.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네. 한 번 더 뿌려주고.
자,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호르몬. 자, 여러분들 이제 호르몬이라는 건 이제 미량으로 방출이 돼서 생리 기능을 조절해주는 그런 물질인데요. 이 호르몬의 주된 성분은 대표적으로 이제 단백질 계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계통이 있어요. 스테로이드. 모든 펩타이드 계열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일단은 교과서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인슐린, 글루카곤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계통의 호르몬에는 이제 요건 좀 암기를 좀 필요로 하십니다. 스테로이드 계통 같은 경우는 요거 성호르몬 있죠? 성호르몬. 생식샘에서 나오는, 즉 난소나 정소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엔드, 부신, 겉질 호르몬이 있어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이걸 알도스테론이라고 그러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그 다음에 당질 코르티코이드, 이런 것들이 스테로이드입니다. 요거 빼고 나머지가 단백질이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량의 호르몬이 이제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 내분비샘들이 모이면 내분비계라고 그래요.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 기관들의 모임을 내분비기관계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건 여기 여러분들 교재 1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그림. 그죠? 여기 이게 바로 이 호르몬들 분비하는 내분비샘, 즉 내분비기관계를 이루는 내분비샘들은 뇌하수체, 그다음에 이자. 이자는 소화기관계이면서 동시에 내분비계입니다. 내분비와 소화와 내분비 둘 다 하죠. 그다음에 생식샘, 정소, 난소, 그다음에 부신, 그다음에 갑상샘, 부갑상샘, 뭐 시상하부도 포함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분비샘, 내분비계를 이룬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거기서 만들어진 호르몬은 이런 성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 기능을 조절하고요. 그리고 미량보다 적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결핍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미량이지만 많게 되면, 정도 이상으로 많게 되면 과다증도 나타난다. 자, 요거는 제가 수능 개념 때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호르몬은 특정 세포, 여기 수용체가 있습니다. 표적기관에는 특정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있어요. 수용체 단백질이 있어요. 세포막에. 그렇기 때문에 기관 특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르몬은 무슨 특이성이 있다고요? 기관 특이성. 특정 호르몬은 특정 기관에 가서만 작용한다. 그래서 제가 외우라는 건 이제 요거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몬마다 생리 기능이 있어요. 생리 기능을 조절해 준다. 됐죠? 자, 그렇다면은 142페이지에 맨 위에 내분비샘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혈액 동그라미 쳐주세요. 혈액을 통해서 이 세포에서 이 세포로 이동합니다. 어딜 통해서요? 혈액. 다시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 뭐예요? 내분비 세포. 내분비. 무조건 내분비하면 호르몬 하면 내분비 호르몬, 혈액. 됐죠? 혈액으로 오면 된다.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특정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를 가진, 그렇죠? 표적세포 모여서 세포 모이면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는 거 아시죠? 표적기관에 작용한다. 이걸 기관 특이성 써주시면 되겠고요. 미량으로 생리작용 조절, 미줄쫙, 결핍증, 과다증,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척추동물에서는 대부분 종특이성이 없어. 미줄쫙, 종특이성이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돼지나 소에 있는 그 인슐린을 사람에게 넣습니다. 그래도 기능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들었는데, 제가 어디 출신이냐면 이제 이 농구 명문인 Y고등학교 있습니다. 농구 명문인 Y고등학교 이제 출신인데, 그때 이제 보면은 농구 선수들이 키도 크고 그냥 근육도 이렇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뭐 언뜻 들었기로는 이제 뭐 키가 크기 위해서 이제 막 말의 생장 호르몬, 말에서 뽑은 거 막 주사 맞기도 하고 막 이랬다. 뭐 이런 이제 그냥 뭐 지나가는 얘기지. 근데 그 얘기를 통해서 호르몬의 특징이 이제 딱 잡힌 거야. 말의 생장 호르몬이 사람에게 투여하면 말만 해지나? 작용합니다. 이건 종특이성이 없구나. 그럼 말에 있는 호르몬을 나한테 넣었을 땐 항원으로 작용한 거 하는 거야? 항원이라는 건 뭐냐면 내 몸에서 항체 만들게 하는 그런 외부의 이종 물질이에요. 항원으로 작용 안 했기 때문에 내 몸에 항체가 안 만들어져. 알겠어요? 이게 호르몬의 특징. 됐죠? 그래서 종특이성 없다. 미줄짝 치시고, 체내 주사하더라도 대부분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아. 미줄짝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아. 항체가 생기지 않는다.
대부분이 그렇고요. 뭐 일부가 이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게 호르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제가 저기다 얘기했던 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고 넓은 지역에 느리게 작용한다. 신경계에 비해서 거기 나왔죠. 거기 괄호 2번에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괄호 2번에 나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냅스가 있다? 시냅스가 있는 건 신경계죠. 예, 시냅스가 있다. 이런 거 시냅스잖아요. 시냅스. 예, 그죠? 혈액을 통해서 가는 건 이제 이거 호르몬 계통, 시냅스, 신경, 시냅스. 이걸 통해서 하는 건 이제 신경에 의한 작용이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지금 떠올랐는데 여러분들 뇌에 있는 뇌세포는 점점점 줄어듭니다. 아시죠? 시간이 지나면 계속 줄어들어요. 왜? 뇌세포는, 신경세포는 분열 능력이 없어요. G1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G0기 세포라고 그래가지고 분열 능력이 없습니다. 뇌세포, 신경세포는. 어차피 살면서 계속 줄어듭니다. 예. 그런데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은 뭔가요? 뇌세포가 줄어드니까 점점 머리는 나빠지나요? 천만의 말씀! 뇌가 좋다는 얘기는요, 얼마나 많은 시냅스를 형성하느냐입니다. 제가 갑자기 또 잔소리하는 이유가 뭐죠? 시냅스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뇌에 굉장히 많은 신경이 있는데 연결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연결돼 있는 걸 활용을 못하면 말짱 꽝이잖아요. 엄청나게 연결돼 있는데 자꾸 이쪽으로만 써. 그러지 말고 여러 시냅스를 형성해서 시냅스들 활동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이래요. 뇌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있는 뉴런을 활용 잘해라. 시냅스. 그게 뭔데요? 머리 쓰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 때가 가장 머리가 좋을 때예요. 굉장히 많이 공부하니까. 영어 단어도 암기하면 머리 좋아지고요. 수학 문제 풀면 머리 좋아지는 겁니다. 그거 안 하게 되면 머리 점점 나빠져요. 내가 그런가? 명심하세요. 호르몬 이거 암기하기 싫다고! 아니야, 암기하면 뇌가 발달돼. 뇌 발달을 위해서 꼭 암기해 주십시오. 이거 딱 보고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 외분비샘, 내분비샘에 대한 사이언스 디저트가 나옵니다. 142페이지 사이언스 디저트 좀 봐주세요. 사이언스 디저트. 이게 내분비샘이면요. 상대적으로 외분비샘은 뭘까요? 여기에 상대적인 겁니다. 이제 상대적인 거. 반대라는 표현보다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분비샘? 왜 분비샘? 그죠? 몸 밖으로 분비하는 거니까. 땀 분비, 젖 분비, 침 분비, 소화액 분비. 됐죠? 네, 이런 것들입니다. 소화샘, 이자, 침샘. 이게 소화액이죠. 그 다음에 눈물. 오케이. 눈물도 외분비네요. 자, 이런 것들은 분비관을 통해서 몸 밖으로, 세포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한 문제 풀고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그냥 간단한 호르몬 소개입니다. 호르몬 소개. 자, 우리들의 교재 147페이지에 1번 보겠습니다. 147페이지 1번. 호르몬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했죠. 1번, 체내 주사는 대부분 항원으로 작용한다. 아니죠. 항원으로 작용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괜찮아. 우리 몸에 들어와도 그냥 우리 몸 것처럼 내 거인 것처럼 작용을 해. 그래서 항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1번 잘못됐고요. 2번, 표적세포에만 작용하는 기관특이성이 있고 3번, 미량이 땡그라미 생리작용 조절 및 졸작, 결핍증, 과다증 있고 그 다음에 4번, 내분비샘에서 내분비샘, 그 다음에 혈액 땡그라미 취해주시고 종특이성이 없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강에서 이제 이 호르몬을 통한 기능 아시면서 이제 항상성 조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100번!